이 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싶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말입니다. 북미 양측은 이미 비핵화와 상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카드는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모두들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던진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제재 해제라는 단어를 직접 말함으로써 상대의 귀를 쫑긋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결국은 서로 더 내놓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인데 하노이에서는 오늘 치열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신진 기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하노이 실무 협상 첫날인데 지금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지금은 잠시 중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 북한 김혁철 대표를 태운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이곳은 하노이 시내에 있는 디파르크 호텔인데요. 이 앞서 미국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하노이에 들어온 뒤 이곳에 짐을 먼저 풀었습니다. 그다음 김혁철 대표가 오후 3시 30분쯤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6시간 정도 한 뒤 이 김혁철 대표가 호텔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점심 식사 후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예.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잡히긴 했는데 관심은 역시 협상 내용입니다. 회담장 밖으로 좀 나오는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이 회담장은 이 호텔 꼭대기층으로 추정이 되는데 통제되고 있어서요. 저희 실무진에게 취재진이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협상단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성애 북한 통일전선부 실장이 먼저 호텔을 빠져나갔다가 30분 뒤 돌아오는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평양에 보고를 하러 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이 실무 협상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화면을 보니까 취재 경쟁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김혁철 대표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관심이 컸는데 혹시 무슨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취재진들하고? 네, 김혁철 대표가 숙소를 빠져나오자 곳곳에서 오토바이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들어서자 각국 취재진들이 질문을 퍼부었는데 김혁철 대표는 대답을 하지 않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상황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今からアメリカ側が止まっているホテルに入ってきました。今からビーガン指導実務者協議をするとみられます。김혁철 씨, 비간指導の実務協議に向かいました。 예, 잘 봤습니다. 좀 번잡스럽긴 한데 현장이. 북한 측 숙소 주변도 혹시 가봤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이른 아침부터 이 숙소 주변, 그러니까 영빈관 주변을 취재를 했습니다. 먼저 오전부터 북측 실무진을 태운 차량이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측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이 박철 아태평화위 부위원장도 오후 4시쯤에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담장에서 신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2차 정상회담의 성패는 김혁철, 비건 두 사람의 협상 결과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보신 것처럼 큰 상황입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두 사람은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평양에 갔을 때 17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양측이 원하는 최종 목표까지 일단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최종 목표에 대해서 서로 동의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이걸 서로 교환했다는 얘기죠. 심수미 기자입니다. 이달 6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를 태운 비행기가 평양을 향해 출발합니다. 2박 3일 총 55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이 가운데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 대표와의 협상에만 17시간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특별 대표가 영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통역 없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밀도 있는 대화가 가능했다는 게 우리 정부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관계자는 이번 회담 의제뿐 아니라 서로가 원하는 최종 목표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폐기나 북미 수교 등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를 확인한 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다뤄야 할 의제 리스트까지 교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관계 정상화 등 추상적인 표현만 담겼던 1차 합의문보다 이번에는 진전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측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해체,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검증 일정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이번 주말에 한국에 온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도 이달 초에 평양에 가기 전에 청와대를 들렀었죠. 볼턴 보좌관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나서 하노이 회담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이번 주말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부인하진 않고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에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나 막판 조율을 하기 위한 자리로 보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한국에서 논의를 마친 뒤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일부에선 이 발언을 이른바 스몰딜로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자연스러운 설명이라며 비핵화는 텔레비전 코드 뽑듯 한꺼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판 스와트, 그러니까 경찰 특공대인 꺼동이 이미 주요 장소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군요. 김필중 기자입니다.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이 베트남 하노이 영빈관 앞을 지킵니다. 이들의 검은색 제복은 베트남 경찰 중 선택된 이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베트남 말로 꺼동, 경찰 특공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총기와 같은 무력을 현장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오페라 하우스 등 북미 회담의 중요 장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96개 순찰조가 주요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북미 회담 때는 네팔 구르카족 용병이 경호를 맡아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북미 당국은 근접 경호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차 북미 회담 때 경호를 총괄했던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 현재 하노이에서 동선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여준 북한 특유의 V자 경호나 조깅 경호가 재현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차 더 비스트도 이번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북미 회담 때 김 위원장에게 자랑했던 차입니다. 김 위원장은 벤츠 방탄 차량을 본국에서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하노이의 키워드는 이제 두 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하나는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노이의 오토바이는 우선 엄청나게 수가 많습니다. 500만 대라고 하죠. 그 많은 오토바이들이 무질서하게 다니는 것 같은데 사고는 거의 없다는 게 희한하다고들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기오염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담 기간 중에 오토바이들을 통제한다는데 잘 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연결되어 있는데, 자, 질문 한 가지만 좀 하는 걸로 하죠. 하노이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게 말씀드린 대로 도심의 오토바이 행렬입니다. 서효정 기자 뒤로도 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회담 당일에 오토바이 통제가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이 관심사인데 어떻게 통제한다고 합니까? 네, 일단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앞서 비건과 김혁철 특별대표가 협상을 한다고 알려드렸던 호텔과 가까운 곳의 한 거리입니다. 지금 이곳 하노이 시각은 오후 6시인데요. 이렇게 제 뒤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경로에 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오토바이를 두세 대씩은 꼭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체 오토바이 등록된 수가 200만 대 정도 되는데 이곳 하노이 시만 해도 500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오토바이를 직접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좀 시내를 둘러봤는데요. 과연 회담 당일 통제가 가능할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건너? 길 건너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조금만 긴장을 풀면 오토바이가 바로 옆으로 지나갑니다. 차선 침범은 기본, 역주행까지. 대기하는 택시도 오토바이입니다. Đây vì là công việc kiếm tiền của mình nên mình đi làm nên như hiện mình cảm giác rất là bình thường và không có vấn đề gì cả vì cái công việc của mình nó theo nó quen này. 이곳 시내에서 오페라 하우스까지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 오토바이를 타고 직접 가보겠습니다. 경적 소리는 내가 먼저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옆에 있는 운전자와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닿아 있습니다. 베트남도 이렇게 차선을 노란색으로 서로 방향이 달리는 차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기는 했는데 사실 오토바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차선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페라하우스까지 오는데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만약에 이 오토바이들을 전부 통제한다면 시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통제가 어렵다 보니 지난 2006년 에이펙 정상회담 땐 통행증이 없으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통제에만 경찰 만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번 북미 회담 때도 수만 명을 동원하는 경호 계획을 세울 걸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JTBC 서유정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나는 어린아이였고 우리 동네에서도 많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런 내가 하노이를 찾게 되다니. 작년 여름 하노이에 간 마이크 폼페이오는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만했습니다.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패배한 전쟁. 그래서이겠지만 베트남의 전쟁 박물관은 온통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을 패배시킨 베트남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전했던 한국군은 발 디뎌 놓을 틈도 없이 말입니다. 미국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고 불렀던 그 베트남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월맹군의 한편에는 북한의 공군도 있었다고 하죠. 두 번째의 정상회담, 이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일까 아니면 순풍이 부는 호수일까? 남은 시간은 단 엿새, 시선은 하노이로 모입니다. 낙관의 한편에는 비낙관도 존재하지만 고작 1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은 기나긴 분단과 전쟁, 반목의 역사로 보자면 숨가쁘다 할 만했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은 한때는 질곡의 땅이었던 그곳에서 또 한 번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1965년 전쟁이 한창이었던 베트남의 미군 기지, 현지로 파견된 라디오 DJ 에이드리언은 재치 가득한 말솜씨로 병사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현실을 목격한 뒤에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그는 풍자를 통해서 전쟁의 아픔을 그려냈고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낸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위기에 몰리게 되죠.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남긴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인 굿모닝 베트남이었습니다.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을 배웅하면서 DJ 에이드리언이 선곡한 노래는 바로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였습니다.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예,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가장 묵직하고도 역설적인 장면이죠. 미국이 처음으로 전쟁에서 패배한 곳,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의 마무리. 회담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로빈 윌리엄스가 외치던 이 인사말을 떠올려도 될까? Good morning, Vietnam!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